침강하는 속도는 주로 뭐의 함수인가 하면 중력가 속도가 당연히 들어가겠고, 조금 더 크게 써볼까요? 중력가 속도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입자와 액체의 이제 밀도차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입자의 밀도에다가 액체의 밀도를 빼주고, 입자의 직경도 관련이 되겠죠. 입자의 직경, 그리고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점도, 점성계수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보통 이제 그 18μ분의 중력가 속도 g에다가 밀도차를 고려해주고 입자의 제곱, 입자의 제곱을 고려해주는 이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S는 침강 속도고, 중력가 속도, 입자의 밀도, 액체의 밀도, 입자의 직경, 액체의 점성계수, 이 모두는 이제 여기에 표현된 것들은 단위가 다 맞아야 되죠. 주어진 식들을 보면 가끔씩 여기에 이제 그램이나 센티미터나 초 단위로 나온 게 아니고 킬로그램이나 메타나 세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단위 또한 전부 그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익혀두면 되죠. 그래서 이 침강하는 식을 보면 요게 이제 침사지, 그 침강지 또는 침사지라고 보시면 여기에 들어온 입자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여기에 유입된 다음에 이쪽으로 유화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흘러가는 동안에 입자의 궤적, 침강하는 궤적은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침강 속도, 이 정도의 침강 속도를 갖는 입자는 이 침전지를 빠져나가기 전에 바닥에 닿죠. 이런 애까지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침강 속도가 이거보다 조금 느리다. 어떤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갖지 못하고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갖는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쯤 왔을 때 바닥에 미처 도달하지 못하죠. 바닥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입자는 바닥에 가라앉지 못하고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또 어떤 입자가 여긴 조금 더 침강, 좀 더 무거운 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침강하는 입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입자는 여기쯤 오면 여기쯤 유화하면 벌써 침강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침전지의 이제 처리 효율은 어떻게 관여가 되는가 하면 이 침전지의 깊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전지의 깊이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침전지의 면적,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침강 속도를 가져서 여기쯤 왔을 때 침강하지 못하는 입자가 있다. 그럼 이 침전지를 면적을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침강지의 길이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침강지의 길이를 이거 이상으로 늘려주면 이 입자도 침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전지에서는 침전지의 깊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침전지가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즉 면적이 되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이 침전지의 표면적이 되는 거죠. 이 침전지의 표면적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전지의 처리 효율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이 침전지가 설계된 침강 속도, 설계된 침강 속도 분의 어떠한 입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 침강 속도, 이걸 이제 VS라고 하겠습니다. 이 VS를 우리가 보통 해당 입자의 제거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거율인데 분모에 있는 이 침전지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침강 속도, 그 속도의 개념이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유량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게 속도죠. 속도의 개념인데 여기에서의 면적, Q는 유량이 되고 여기에서 면적은 어떤 면적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침강 속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침강하는 개념이죠. 아래로 침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진 A는 이 침전지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량을 침전지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으로 나누어주면, 표면적으로 나누어주면, 이게 이 침전지가 가지고 있는, 침강 속도죠. 이론적인 침강 속도. 그러니까, 이 침전지에서는, 이 침전지에 들어온 입자는 이 V0보다 같거나 크면 100% 제거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이 V0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표면적에 대한 유량의 부하율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표면 부하율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표면 부하율 또는 수리학적 부하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표면 부하율, 표면 부하율 이런 개념이니까 이 개념은 꼭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 익혀두시고 방금 전 다뤘던 표면 부하율을 다시 보면 표면 부하율은 뭐였는가 하면 유량을 뭘로 나눠줬었죠? A로 나눠줬는데 단면적으로 나눠줬지. 이 단면적은 어떤 단면적이 아니라 침전지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이었었죠. 그래서 들어오는 유량을 표면적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량의 단위를 유량의 단위가 이게 아니죠. 자, 유량의 단위를 뭐 데이라고 하겠습니다.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체류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었죠. 체류시간은 부피하고 유량의 개념이었었잖아. 그래서 부피를 나눠주면 되죠. 부피가 메타의 3승이고 여기에 나오는 유량이 말 메타의 3승 per day다. 그러면 단위가 day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원료 부하는 뭐냐? 여기 표면 부하가, 같은 부하죠. 표면 부하는 유량을 표면적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단위 표면적에 어느 정도의 유량 부하가 걸리느냐를 표면 부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원료 부하는, 표면에 대한 게 아니고, 이 원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량을, 길이로 나누어준 거야. 이건 어떤 길이인가 하면 이런 침전지를 봤을 때 이게 동그란 침전지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량 Q가 들어오고 초정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둥그런 원형 침전지에서 물이 이제 원료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원료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물이. 이렇게 봤을 때 침전지의 이 원주를 통해서 나가는 유량의 부하량이 얼마인가 이런 개념에서 접근할 때는 이 원류 부하의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량을 메타의 3승 per 여기 데이라고 합시다. 데이라고 하면 길이인데 보통 이제 원형 침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원주를 구했던 식이 있었잖아요. 원주를 구하는 식은 파이에 직경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메타의 단위니까 보통 이 단위를 뽑아내면 메타의 3승 per 메타 데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방 다뤘던 표면 부하율, 체류 시간, 원료 부하에 대한 식은 뒤에 기출문제에서 접근해 보면 여러 번 이제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개념들은 꼭 익혀두시고 그리고 기출문제에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침강에 있어서 이제 입자의 침강은 형태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사지에서처럼 입자의 농도가 높지도 않고 입자 개개가 모래알처럼 옆에 다른 입자한테 영향을 주거나 받질 않죠. 그런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침강한다 그래서 독립침전이라고 하고, 이게 총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형태라서 제1형 침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나타내는 입자들은 어떤 형체인가 하면 독립입자야. 마치 모래알처럼 그런 입자들이고 서로가 영향을 받지 않아. 모래알이 침전할 때 옆에 입자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이 입자들은 이게 조금 전에 다루었던 스톡스의 법칙에 따라서 입자의 침강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독립침전에 대한 걸 설계할 때는 표면적 부하율, 우리가 금방 다뤘던 표면적 부하율 기억나시죠? 유량을 A로 나눈 이 표면적 부하율에 근거해서 침전지를 설계하면 되겠습니다.